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을 팔며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실 인사 9명의 실명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젊은 대통령실 행정관 4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동훈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30여 명의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열심히 일한 동료 행정관들을 영부인 밑에서 호가호위한 인물로 지목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면서 한동훈에게 항의하는 집단 기자회견 개최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32세 청년 정치인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한동훈이 여사 라인으로 지목했던 행정관들은 김 여사와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앞에서는 강강약약을 주창하며 뒤로는 힘없는 실무자들을 공격하고 당의 미래까지 짓밟으려 한 게 한동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여기서 박 대변인이 말하는 강강약약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는 약하다.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자들이 평소 말로는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32세인 박 대변인은 한동훈의 문제 발언이 나온 시점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가 작년 말 대통령실을 떠나 당으로 복귀해 현재 국민의힘 당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최근 한동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한동훈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정치가 아니라 조악한 검사질에 불과하다라면서 한동훈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만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당정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편 당정 관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만든 당원 게시판 사태 등에 책임지고 당을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디지털 농객인 윤종건 씨가 한동훈은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박근혜, 이명박을 난도질하고 당대표로 윤석열을 탄핵시킨 최악의 내부 총질자라면서 이제 나가서 자기들 정체성에 맞는 정당 만들어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정도라고 강조한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영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제가 한동훈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년 행정관들까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라면서 권력자들 간 악의 다툼을 벌이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게 있습니다. 특히 행정관들은 언론 노출이 어려워 자기 방어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행정관들을 여사 라인 운운하며 낙인 찍고 찌라시까지 만들어 유튜브, 커뮤니티, 레가시 미디어에 먹잇감으로 던져준 게 한동훈과 그 일당들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일방적으로 공격받는 행정관들을 똑바로 보호하지 않았던 비서실장,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등에도 깊은 분노를 느꼈으나 상세한 이야기는 전하지 않겠습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며 한동훈이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강모 행정관, 김모 행정관, 정모 행정관 등은 김건희 여사와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한동훈의 목적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아니라 대통령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앞에서는 강강약약을 주창하며 뒤로는 힘없는 실무자들을 공격하고 당의 미래까지 짓밟으려 한 게 한동훈입니다라면서 한동훈이 지금껏 해온 것은 정치가 아니라 조악한 검사질에 불과합니다. 동지들마저 피고인으로 규정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정치만을 해온 게 한동훈이기에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만행으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당정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당정 관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만든 당원 게시판 사태 등에 책임지고 당을 떠나야 합니다라면서 그것이 제가 일러줄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참 한동훈이 지금까지
어떤 짓들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런 짓까지 했구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아주 앞길이 창창한 그 젊은 행정관들까지도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박민영 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통화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밝혀진 그 젊은 행정관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른바 호가호위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또 한 가지 더 늘어난 셈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또 장동혁 당대표가 선출된 이번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역대 모든 낙선한 대선 후보들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 60% 이상 득표하며 낙승했다. TK 출신도 아니고 다선 의원도 아닌 장동혁 후보가 6% 지지율로 시작해 전 대선 후보를 꺾고 당선된 그 자체가 당의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전한길 씨가 스스로 당직을 욕심내지 않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장동혁이 당선되면 국민의힘이 전한길 당이 될 거라던 친한동훈계의 주장도 허황된 망상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이 망해야 자신들이 득세한다는 뒤틀린 동기로 민주당과 한 목소리를 내며 당의 저주를 퍼붓는 한동훈이 아닌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던 장동혁 후보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도 옳았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직원과 함께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것처럼 당이 망하는 게 우월 전략인 집단과 함께 정치할 수 없다. 혁신을 참칭해 끝없이 당의 치부를 덜추고 발목만 잡는 분탕 세력들부터 떨쳐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암세포는 생명이 아니다. 생명을 해치는 질환일 뿐이다. 당원들이 보여준 놀라운 집단지성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희망의 불씨가 국민의힘 정상화의 시발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민영 대변인은 윤희숙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희숙 전 의원에게 실망한 이유는 그가 찬탄파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다. 당의 요직을 맡으며 문제 해결 능력은 물론 조직 내 절차와 규범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기민주주의의 기본은 토론과 합의다. 그러나 혁신위를 이끄는 내내 윤희숙 전 의원은 혁신위원장이 아닌 개인 윤희숙으로 매사에 임했다. 혁신위원들과 협의는 고사하고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갈등적 의제들을 언론을 통해 공표했고 한술 더 떠 혁신위 협의를 거친 혁신안이 아닌 개인의 주장을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 테이블에 올려놔 당 전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면서 본인 말 맞다나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독단적 리더십으로 모두를 실망시킨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라고 규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자 원장직을 때려치는 행위 100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서 취득한 내부 정보 그것도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것이며 정당화되기 어렵다. 심지어 인용한 여론조사라는 것도 사과가 충분했는가 따위의 주관적 감상에 대한 설문으로 아무런 통계적 가치가 없다. 현재 여의도연구원이 얼마나 비전문적이고 관념적으로 돌아가는지를 스스로 고백한 꼴밖에 안 된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과거 윤희숙 전 의원은 민주당의 임대차 3법에 대해 당위만 앞세운 졸속입법이라 비판했다. 절차적 결함과 수기제 실종에 대해 정제된 언어로 직격한 윤희숙 전 의원의 연설은 보수라는 가치의 정수를 보여줬고 많은 국민들께 울림을 줬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어떤가?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젖은 휴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문제인식에 함몰되어 문제 해결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 옳고 그름 그 자체를 따지는 게 중요하면 정치 말고 평론을 하면 된다. 모순되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통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들 만큼 든 한동훈이나 윤희숙에 대해서
32살의 박민영 대변인이 조목조목 지적한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한동훈이나 윤희숙이 설득력 있게 반발할 말이나 과연 있을지 참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디지털 논객으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윤종건 씨의 소셜미디어 게시글들 몇 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건 씨는 한동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패배 이후 한동훈 측은 국힘 장악을 위해 지지 세력들 입당 운동을 빡세게 했다. 그럼에도 그 효과가 없자 이번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다. 즉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온 것이다. 그 대표 경선에서 둘이 남아 최종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고 미는 건 정치에서 흔한 일이다. 이럴 경우 그 지지 후보의 장점을 추켜 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한동훈은 둘 다 악인데 그 둘 중 덜 나쁜 악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진짜 둘 다 악이라 생각한다면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여긴 희망이 없으니 우리 나가서 새살림 차립시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나쁜 두 놈 중 자기에게 조금 유리할 것 같은 덜 나쁜 쪽을 선택해달라고? 그저 자기만 선이고 정이고 나머지는 악이다? 이 얼마나 후한무치하고 오만방자한 태도인가. 어쩜 하는 짓마다 저 모양인지 진짜 실망만 쌓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종건 씨는 또 한동훈 조경태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궁시렁거리지 말고 나가서 딴살림 차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 보수우파 몰락 10년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큰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늘 내분이었다. 두 번의 탄핵을 놓고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패턴은 두 번 다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이러면서 먼저 외연 확대, 즉 착한 따뜻한 보수 어쩌고 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중도 확장파가 나타난다. 그리고 외부 세력, 즉 좌빨들의 정치 공세에 의해 지도부가 흔들리면 그 외부 공세에 올라타 더 가열차게 아군을 공격한다. 박근혜 때 국정농단 프레임과 윤석열에 대한 내란 프레임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에겐 팩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적들의 탄핵 공세에 정족수를 채워줘 권력을 상납했다. 이 패턴이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 뿌리는 박근혜 찬탄파, 즉 유승민 바미당파고 지금은 한동훈유다. 그들은 말로는 우파의 중도 확장을 부르짖지만 태생적 좌파다. 그것도 제일 질 나쁜 배부른 패션 와인 좌파들이다. 그들은 보수혁신을 부르짖지만 늘 보수에 대한 가해자였다. 한동훈의 경우는 박근혜 이명박을 문재인의 하수인으로 난도질하고 윤석열은 당대표로 탄핵시킨 가장 최악이었다. 한동훈, 조경태 등은 대선 후보 선출과 대표 선출 과정에서 자신들의 소신을 펼쳤으나 당원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럼 이제 나가서 자기들 정체성에 맞는 정당 만들어 선거로 국민들 선택받는 게 정도다. 지방선거와 견저지선 때문에 분당은 안 된다고? 총선, 대선 다 졌는데 지방선거 따위가 뭘 중요하다고 표분산 걱정하나? 표분산 걱정하는 것들이 그동안 아군 총질은 왜 했어? 견저지선이 중요하다고? 장난하냐? 견저지선 중요한지 알았으면 윤석열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탄핵은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짱돌이라도 들고 이재명과 싸워야 할 때인데 계속 당에 남아 뒷다리 잡겠다고? 대선도 총선도 한참 남은 지금이야말로 분당하기 딱 좋은 때다. 얼른 각자 갈 길 가자. 윤종건 씨는 또 숱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변신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좌빨들의 변신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이재명의 변신이 놀랍다. 아주 화끈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렇게까지 변하면 나라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M병신, 좌TBC 등 좌빨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 하나 안 나오고 다 잘했다고 하는 게 놀랍고 4050 좌좀들과 전라도 지지층들은 여전히 충성스럽다는 게 놀랍다. 그동안 윤석열의 순한맛 친일 친미 노선에는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이해 불가다. 내가 이상한 건지 저들이 이상한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건 찌지 좌빨들 뒤통수 세게 후려 팬 건데 찌 돌아온 뒤 더불어공산당 내부와 장외 진빨들 반발 정도가 관전 포인트. 아무튼 트럼프 잡들이 덕에 진화족 아가리에 나라 쳐넣거나 체제 변혁 시도는 어려울 것 같아 다행스럽다. 이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의 좌빨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마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이번 방미의 절반 정도만 했더라도 대한민국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가서 그렇게 다 퍼주기 하고 온갖 수모 겪고 정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한국인들 속말로 쪽팔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외신에서 노골적으로 아부했다, 아첨했다 이런 표현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의 미국 방문이었는데 좌빨들이 조용하다.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쭉 그랬냐 하면 김대중에 대해서부터 쭉 그랬습니다. 김대중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김대중 지지자들은 무조건 김대중이 하는 건 옳다. 그러니까 하루에 확 바꿔버려도 김대중이 하는 건 무조건 옳다 했던 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풍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민준이 정인이 좋은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그러니까 한국의 저런 저질 극좌 세력에 대해서 경멸과 정오, 혐오 이런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